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입맛도 변하고 조금만 잘못 먹어도 속이 불편하고 피곤이 쉽게 가시지 않죠. 특히 암 진단을 받으셨거나 치료 중이신 분들에게 음식은 그저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매일 드시는 한 끼 한 끼가 회복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모르는 사이에 몸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 방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 챕터까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셨던 그 음식이 사실은 암세포를 키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내일도 모레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처럼 타 드시는 커피 믹스 한 잔, 출출할 때 집어드는 과자 한 봉지. 달콤한 맛은 순간에 위로가 되어주지만 그 단맛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혈액 속당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이 인슐린이 정상세포만 돕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암세포 역시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게 자라고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단순히 살이 찐다는 문제를 넘어서 암세포에게 가장 좋은 영양분을 직접 제공하는 셈이죠. 여러분은 혹시 단 음식을 드신 후 유난히 피곤하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70세 이순자님을 처음 만난 건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위암이기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을 병행하고 계셨는데 치료 과정이 힘들다 보니 입맛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먹기 편한 것, 달달하고 부드러운 것들로 끼니를 때우셨죠. 아침엔 믹스커피 2잔에 카스텔라 한 조각, 점심 후엔 요구르트 음료, 저녁에도 입맛이 없으면 초코파이나 약과로 대신하셨습니다. 가족들도 드시기만 하면 된다며 달콤한 간식들을 권했고 그분도 이라도 먹어야 기운이 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더 무거워지고 피로감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점점 나빠졌고 혈당 수치는 공복에도 150을 넘나들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은 암의 연료입니다. 지금 드시는 음식들이 회복에 도움이 되기보다 암세포를 더 활발하게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한마디가 그분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먹었던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신 겁니다. 그날 이후 식단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믹스커피는 끊고 블랙커피나 보리차로 바꿨고 과자 대신 찐 고구마나 삶은 밤을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단맛이 그리울 땐 사과 반쪽이나 방울토마토 몇 알로 달래셨죠. 처음 2주는 힘들었습니다. 입이 심심하고 허전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이 들고 오후에 쏟아지던 졸음도 줄었습니다. 혈당 수치는 110 아래로 떨어졌고 다음 항암 검사에서는 종양 표지자 수치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분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맛은 순간이고 건강은 매일이라고요. 우리 몸은 본래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올바른 재료가 필요합니다. 단순당 대신 천천히 소화되는 복합 탄수화물, 정제된 설탕 대신 자연의 단맛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암세포의 밥상을 치우고 내 몸의 회복력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커피에 설탕을 넣는 대신 그냥 블랙으로 마시거나 차라리 구수한 보리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출출할 때는 과자 봉지를 뜯는 대신 고구마 한 조각, 밤 서너 알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몸 전체를 바꿉니다.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는 소리, 치킨이 튀겨지며 퍼지는 고소한 냄새. 입맛을 당기는 소리이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즐거운 순간이죠. 하지만 그 맛있는 냄새 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고기를 직접 불에 구우면 표면에 벤조피렌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단백질과 지방이 타면서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독성 물질이 발생하죠. 입으로는 맛있지만 몸속에서는 세포를 조금씩 손상시키는 물질들입니다. 여러분은 고기를 드실 때 탄 부분을 그냥 드시나요? 아니면 떼어내시나요? 68세 김병수님은 주말이 되면 항상 가족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드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마당에 숯불을 피워놓고 삼겹살, 갈비, 목살을 구워 먹는 게 그분에게는 한 주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좋아했고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구워주는 고기를 기다렸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그렇게 고기를 구워 드셨고 특히 바삭하게 탄 부분을 좋아하셨습니다. 고소하고 씹는 맛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시다가 간 수치가 평소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원래 술도 거의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니까요. 하지만 3개월 후 재검사에서도 수치는 계속 올라갔고 결국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초기 간암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본인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암이라니. 의사 선생님은 여러 원인을 설명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식습관을 짚으셨습니다. 직화로 자주 고기를 구워 드시는 습관, 탄 부분까지 다 드시는 습관이 간에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죠. 그분은 그날 이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숯불 바비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이고 평소에는 전기 그릴이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도 물을 살짝 두른 팬에서 약한 불로 천천히 익히는 방법으로 바꾸셨죠. 탄 부분은 아깝지만 과감하게 잘라내고 튀김도 되도록 피했습니다. 대신 찜이나 삶는 조리법을 더 많이 활용하셨습니다. 닭가슴살찜, 생선찜, 소고기 장조림처럼 부드럽게 익힌 요리들로 식탁을 채우셨습니다. 처음엔 맛이 밋밋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검사 결과 간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종양도 더 이상 자라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수술 없이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셨고 그분은 지금도 꾸준히 식단 관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제는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기 맛은 굽는 방법이 아니라 질에서 나온다고요. 맛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방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식화보다 찜이나 수육으로, 튀김보다는 구이나 오븐 요리로 조리 방법만 바꿔도 몸에 들어오는 독소의 양은 크게 줄어듭니다. 고기를 구울 때 팬에 물을 조금 두르면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고 탄 부분은 맛있어 보여도 과감히 잘라내는 게 좋습니다. 바삭한 튀김옷도 겉만 살짝 벗겨내면 됩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이 작은 수고가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식탁 위의 연기보다 더 오래 남아야 할 건 가족들과 함께 웃는 그 시간입니다. 혼자 사시거나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해야 할 때 냉장고에서 햄이나 소시지를 꺼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후라이팬에 살짝 구우면 금방 한 끼가 되니까요. 간편하고 맛도 괜찮고 오래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공육 제품들 속에는 보존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질산염이라는 성분은 몸속에 들어가면 다른 물질과 결합해 발암 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가공육을 1군 발암 물질로 분류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65세 윤정호님은 10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에 나가 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로 안부를 물을 뿐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게 귀찮기도 하고 한 끼 먹자고 이것저것 준비하기도 번거로워서 간단하게 해결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침은 식빵에 햄 몇 장을 구워 먹고 점심은 라면에 소시지를 넣어 끓여 드셨습니다. 저녁도 비슷했습니다. 냉동실에 쟁여둔 햄과 소시지는 늘 충분했고 유통기한도 길어서 걱정 없이 드셨죠.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용종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이대로 두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거 수술을 권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의사는 식습관을 반드시 바꾸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가공육을 매일 드시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하셨죠. 그분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몸을 함부로 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퇴원 후 식단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햄과 소시지는 모두 버렸습니다. 대신 마트에서 닭가슴살과 두부, 달걀을 사왔습니다. 아침은 달걀 2개를 삶아 먹고 점심은 닭가슴살을 쪄서 채소와 함께 먹었습니다. 저녁은 두부찌개나 된장찌개를 끓여 드셨죠. 처음엔 맛이 싱겁고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입맛이 바뀌었습니다. 가공육 특유의 인공적인 맛이 그립지 않았고 오히려 담백한 맛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속도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1년 후 추적 검사에서는 새로운 용종이 발견되지 않았고 장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는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가공육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놀러오면 소시지를 사달라고 하지만 그럴 때도 무첨가 제품을 골라 아주 조금만 구워줍니다. 혼자 드실 땐 절대 드시지 않습니다. 건강은 편리함과 바꿀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매일 식탁에 오르는 음식 하나하나가 내일의 나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육을 선택한다면 그건 편리함과 건강을 맞바꾸는 일입니다. 햄이나 소시지를 살 때는 꼭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무첨가라고 표시된 제품을 고르고 그마저도 자주 드시지 마세요. 대신 삶은 달걀, 두부, 닭가슴살처럼 가공되지 않은 단백질 식품을 가까이 하세요. 조금 번거로워도 그 번거로움이 10년 후 건강한 내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우유는 몸에 좋다. 이건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칼슘이 풍부하고 단백질도 많고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매일 아침 우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우유가 똑같이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 그 중에서도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처럼 호르몬과 관련된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유 속에는 성장인자라고 불리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송아지가 빨리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성분이죠. 문제는 이 성분이 사람 몸속에 들어왔을 때 세포 증식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상 세포만 자극하면 다행이지만 암세포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매일 드시는 우유 한 잔이 혹시 내 몸에는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74세 박명자님은 평생 우유를 좋아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아서 칼슘을 보충하려고 우유를 많이 마셨고 나이가 들어서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하루 2잔씩 드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우유 한 잔, 저녁 자기 전에도 한 잔. 그게 그분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초기였지만 수술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셨죠.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정기 검사 때마다 호르몬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식단을 점검해 보자고 하셨고 그때 우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제품에 들어있는 성장인자가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몸에 좋다고 믿고 마셨던 우유가 문제가 될 수 있다니요. 하지만 의사의 권유대로 한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우유 대신 무가당 두유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맛이 낯설었습니다. 우유의 고소함과는 다른 담백한 맛이었죠. 하지만 며칠 지나니 적응이 되었습니다. 아침 두유, 저녁에는 아몬드 밀크나 귀리 우유를 번갈아 마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몸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마다 느껴지던 복부 팽만감이 사라졌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가스도 덜 차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도 없어졌죠. 3개월 후 검사에서는 호르몬 수치도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도 놀라며 이대로 유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주변 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좋다는 음식도 내 몸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요. 지금도 우유는 드시지 않습니다. 가끔 요거트 반 컵 정도는 드시지만 매일 마시던 우유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다양한 식물성 음료를 즐기고 계시고
칼슘은 멸치나 두부, 채소로 보충하고 계십니다. 우유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자는 겁니다. 우유를 마신 후 배가 불편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소화가 안 된다면 그건 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조건 좋다는 말보다 내 몸이 편하다는 감각이 더 중요합니다. 우유가 불편하다면 두유나 아몬드 밀크, 귀리우유 같은 대체 음료를 드셔보세요. 칼슘은 멸치, 두부, 케일, 브로콜리 같은 음식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편한 것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흰쌀밥, 흰빵, 라면.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깨끗해 보이고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하얀 음식들의 문제는 너무 정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쌀개와 배알을 모두 벗겨낸 흰쌀, 밀기울을 제거한 밀가루로 만든 빵과 면.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영양소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당질만 가득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먹으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섬유질이 부족하니 장 속에 쌓인 노폐물도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밥을 드신 후 금방 배가 고프거나 속이 더부룩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72세 최영호님은 평생 흰쌀밥을 드셨습니다. 현미는 거칠고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셨고 라면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끓여 드셨습니다. 간편하고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3년 전 대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도 6개월간 받으셨죠. 치료가 끝난 후에도 회복이 더뎠습니다. 변비는 계속되었고 피로감은 가시지 않았으며 체중도 줄어들기만 했습니다. 항암 부작용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몸은 여전히 무겁고 화장실 가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변비약을 먹어도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죠. 병원에서 영양 상담을 받게 되었고 그때 영양사가 식단 일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드시는 음식들은 거의 다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영양은 없고 당만 가득한 음식들이에요. 장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섬유질이 필요한데 지금 식단에는 그게 거의 없습니다. 그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드럽고 소화 잘 된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오히려 장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부터 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흰쌀 대신 현미 70%에 잡곡 30%를 섞어 지었습니다. 처음엔 거칠고 딱딱하게 느껴졌지만 물을 조금 더 넣고 천천히 씹으니 괜찮았습니다. 라면은 아예 끊었습니다. 출출할 땐 귀리죽이나 보리밥을 드셨습니다. 흰빵 대신 호밀빵이나 통밀빵으로 바꾸고 면 요리를 드실 때도 메밀이나 통밀면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채소를 많이 드셨습니다. 매 끼니마다 나물 2~3가지씩, 쌈, 채소도 한 접시씩 챙겨 드셨습니다. 변화는 2주 만에 찾아왔습니다. 변비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변비약 없이도 매일 편하게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피로감도 줄었습니다.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졸음이 사라지고 저녁까지 활기가 유지되었죠. 체중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정기 검사에서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고 혈액 검사 수치도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분은 현미밥이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씹을수록 고소하고 먹고 나면 속이 편하니까요. 라면도 이제 전혀 그립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이 주는 편안함이 어떤 음식의 맛보다 달콤하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건강한 식사가 꼭 비싸야 하는 건 아닙니다. 흰쌀 대신 현미와 잡곡을 섞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현미 70%의 보리, 수수, 기장 같은 잡곡 30%를 섞어보세요. 물을 조금 더 넣고 30분쯤 불렸다가 밥을 지으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라면 대신 귀리죽이나 보리밥, 통밀면으로 바꿔보세요. 흰빵 대신 호밀빵이나 통밀빵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 바꿔가다 보면 어느새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암보다 강한 몸을 만듭니다. 하얀 음식의 유혹을 끊고 자연 그대로의 색깔 있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걱정이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온 음식들이 잘못된 건 아닐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드실 수도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먹었든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음식을 주면 스스로 치유하고 다시 건강을 되찾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달콤한 음식, 탄 음식, 가공된 음식, 정제된 음식. 이런 것들은 순간의 편리함과 맛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을 조금씩 상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연 그대로의 음식, 천천히 조리한 음식, 가공되지 않은 음식, 색깔 있는 통곡물. 이런 것들은 처음엔 낯설고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커피에 넣던 설탕을 빼보는 것, 햄 대신 달걀로 바꿔보는 것, 흰쌀밥에 현미를 조금 섞어보는 것. 아주 작은 변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은 두 가지가 되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식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편안하게 식탁 앞에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오랫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드시는 한 끼 한 끼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한 숟가락이 내일의 건강이 되고 내일의 희망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